안녕하세요. 광성드림 공동체 여러분, 광성드림 철학 시리즈 네 번째입니다. 오늘의 제목은 협력하는 공동체 교육입니다.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여러분 대학생들이 조별 과제를 참 많이 하잖아요. 조별 과제의 현실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교수님께서는 협동심, 책임감, 소통, 그 가운데 전공 지식도 배웠으면 좋겠다 해서 조별 과제를 하시는데, 실제로 조별 과제를 하다 보면 이런 걸 깨닫게 된다고 해요. 내가 같은 조 사람들을 얼마나 싫어하는지, 나 혼자 이걸 떠맡아야 된다는 그 억울함, 이런 것들이 배우게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협력이란 말이 굉장히 좋은데 협력을 하게 되면 알게 되는 게 있어요. 그건 바로 뭐냐? 협력은 매우 어렵다는 것이죠. 협력이 쉬워서 협력하자고 하는 게 아닙니다. 협력은 원래 어려웠어요. 그렇다면 인류는 왜 협력을 했을까요? 여러분 잘 아시는 스페인의 알타미라 동굴 벽화, 그 기억 나실 겁니다. 알타미라 동굴 벽화에 보면은 인류가 그 여러 동물들을 잡기 위해서 협력하여 사냥을 하는 그림이 표현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 처음부터 인류는 협력하고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협력하지 않으면 살 수 없기 때문이죠. 사냥을 하는 사람들이 협력해서 사냥을 해야 돼요. 그러면 고기를 잡게 되겠죠. 그럼 그 고기를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다 먹습니까? 다 먹지 못해요. 그럼 누구에게 주느냐? 사냥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나눠주는 거예요. 협력이죠. 사냥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면 좋을 게 없을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사냥은 매일매일 할 수 있진 않아요. 그러니까 사냥을 할 때 고기를 많이 잡아가지고 나눠주면 매일매일 과일 같은 거 채집하는 사람들이 있죠. 곡식 같은 거 채집하는 사람들이 사냥꾼들에게 음식을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매일매일 먹다가 한 번씩 사냥하면 사냥한 걸 나눠주는 거죠. 이게 함께하는 겁니다. 왜 함께를 해야 되냐? 함께하지 않으면 생존하지 못하는 거예요. 인류는 협력이 좋아서 한 게 아니라 협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한 것이죠. 그래서 인간에게는 처음부터 갖춰져 있는 감각이 있어요. 배우지 않아도. 그게 뭐냐? 평판에 대한 감각이에요. 저 사람 좋은 사람이야, 나쁜 사람이야, 이런 것을 우리도 모르게 판단하는 감각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협력을 할지 안 할지를 결정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인간은 고립을 두려워할 뿐만 아니라 협력이 꼭 필요한데 협력을 할 만한 사람하고 해야지 되거든요. 협력은 꼭 필요한데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고대의 마을에 살고 있는 사람이라고 상상을 해봅시다. 그러면 한 마을이 있겠죠? 그 마을 가운데는 평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 같은 현대인들은 마을에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도시에 살아요. 옆집에 누가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평판을 감추고 살 수 있어요. 옛날에는 저 마을에 누가 사냥을 잘한다는데 평판이 좋은 거죠. 저 사람이 아주 나눠주길 잘한다는데 평판이 좋은 거예요. 저 사람은 아주 이기적이라는데 평판이 나빠요. 그럼 그 마을에 못 살죠. 그런데 현대인들은 누가 평판이 좋은지 나쁜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평판을 판단하느냐? 우리는 전체를 알 수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몇 가지를 통해 판단하는 훈련을 받았습니다. 예를 들면 돈. 그 사람 연봉 얼마예요? 예를 들면 외모. 딱 봤을 때 인상이 좋은지, 잘생겼는지, 못생겼는지. 예를 들면 학벌, 학력, 어느 학교 나왔는지, 석사, 박사 했는지. 이런 거가 갈수록 현대화되면서 강조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는 모르지만 연봉 얼마 받고 주변에 어떤 사람 어울리고 외모 어떻게 생겼고 어느 대학 나왔다 하니까 이런 평판 가져도 되겠구나, 협력해도 되겠구나 하면서 매력적으로 보이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사회가 참 잔인한 것이 인간의 평판은 다양한데 그중에 학력이나 학벌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평판의 요소로 작용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평판이 결과적인 측면이 너무나 강조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과정에 있어서는 정직해지지 않는 거예요. 결과를 가진 사람과 협력하고자 하는 욕구는 있는데 과정 가운데 진심으로 협력하고자 하는 훈련이나 연습은 잘 되지 않는 것입니다. 실제로 사회에서 여러분 그런 경우가 있죠. 능력 때문에 평판을 얻었는데 알고 보니까 저 유명한 연예인이 청소년 시기에
학폭 가해자였더라. 뭐 이런 기사들이 나오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결과만 따지다 보면 과정이 별로 의미 없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진짜 평판은 그 결과까지 가는 길에서 나오는 겁니다. 우리를 결과만 가지고 판단하는 사람 앞에 있다면 우리는 어떤 방법을 취하든지 그 결과만 가지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께 사용하신다는 건 뭐냐? 결과를 통해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을 통해 사용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평판은 함께 살아갈 사람이라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결과가 아니라 함께 사는 과정이 이런 사회적 가치를 가르칠 수 있어요. 지금 사회는 함께 살아가는 협력에 대해 가르치지 않지만 실제로 살다 보면 필요한 것은 사회적 협력이기 때문에 이거 배워야 됩니다. 학교에서 이걸 어떻게 가르치냐? 학교에서 가르칠 수 있는 방법은 공동체밖에 없어요. 공동체에 들어와서 협력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깨져보는 것, 그러면 성장하는 것 외에는 협력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어떤 학생이 학교에서 관계가 어려워가지고 전학을 결정했어요. 근데 여러분, 관계가 어려워서 전학을 가면 협력하는 힘이 길러질까요? 이미지를 바꾸면 진짜 내가 변화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공동체를 통해 나를 직면하고 협력하는 훈련을 할 때 나는 협력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결과만 만들었다고 해서 그게 다 따라오는 게 아닌 것이에요. 공동체를 통해 협력을 배워야 진정 의미 있는 평판을 가진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는 것이죠. 이때 우리가 한국 교육을 또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한국 교육은 이런 협력과 이런 걸 가르칠까요? 아니면 결과를 통한 평판을 가르치나요? 몇 년 전에 노트가 나왔는데 이 노트 문구가 너무 자극적이라고 해서 이제 판매가 금지된 노트가 나왔는데요. 그 노트 문구에 뭐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대학 가서 미팅할래? 공장 가서 미싱할래? 이게 노트 정면에 써 있는 거예요. 대학 가서 미팅할래? 공장 가서 미싱할래? 여러분, 이 노트가 가지는 상징적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학벌을 준비하지 않으면 경제적 어려움을 가지게 되고 그러한 삶은 나쁜 평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 사회가 주는 메시지는 결과를 만들어내야 된다. 협력이나 이런 건 필요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 노트 시리즈에 또 이런 문구도 있었어요. 10분만 더 공부하면 남편의 직업이 바뀐다. 굉장히 슬픈 이야기죠. 그런데 이런 게 노트로 나왔다는 건 많은 사람들이 공감한다는 거예요. 이게 옳다가 아니라 이게 현실이라고 받아들이는 거죠. 그럼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육이 통하는 세상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고린도전서 12장 27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성경은 무엇을 가르칩니까? 성경은 굉장히 명확합니다. 함께 살아라 라고 가르쳐요. 우리 가운데 차이가 있다면 그것은 함께 살기 위함이다. 공동체 교육은 선택이 아니라 답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결과 중심 교육에서는 공동체가 별로 필요 없는 것처럼 느껴지게 하겠지만 그것은 여러분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입니다. 그 평판의 껍질을 벗기고 진짜 그 사람이 협력할 수 있는지 알아봤을 때는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 속았구나.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열어봤더니 속았구나가 아니라 보기에는 그렇게 대단한 평판을 가지지 않은 것처럼 보일지라도 만나보니까 진짜 협력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이걸 이제 배우는 것 아니겠습니까? 광성드림학교에서는 우리 땅 밝기, 모둠 수업, 다양한 캠프들을 합니다. 불필요할 수도 있죠. 힘들 수도 있습니다. 갈등이 있을 때 피하지 않고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과정을 겪어야 된다고 가르칩니다. 쉽지 않습니다. 근데 왜 우리는 협력을 배웁니까? 왜 우리는 공동체를 강조합니까? 왜 성경은 이스라엘을 통하여 역사하셨고 왜 신약은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셨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르치신 방법이 바로 공동체를 통한 협력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협력하는 공동체 교육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협력하는 공동체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겠어요? 나는 협력하고 싶은데 모든 사람이 안 한다면 그 대학 조별과제처럼 모두 다 도망가는 나 혼자 하면 독박 쓰는 거죠. 그럼 협력 못 배웁니다. 모두 다 자기 것을 내어놓고
모두 다 자기 희생을 어느 정도 전제해야지 협력을 배울 수 있어요. 그래서 협력하는 공동체 교육의 전제는 책임감 있는 자주성 교육이에요. 먼저 비교하지 않고 결과에 집착하지 않고 용기 있게 내 삶의 태도를 만들어가는 훈련이 된 학생들은 이제 공동체 안에서 부딪히기도 하고 공헌하고 돕기도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성장하는 거예요. 제가 개인적인 이야기를 좀 하나 드리자면 얼마 전에 그 교육청에서 하는 연수가 있었어요. 근데 그 연수는 교사 자격증을 그 부전공으로 주는 그 연수였거든요. 많은 선생님들이 오셨습니다. 그 오신 분들은 다양한 그 이유가 있으시더라고요. 돌아가면서 이유를 교수님이 얘기하라고 했는데 많은 분들이 저는 제 과목이 혹시라도 좀 약해졌을 때 전과하려고 이걸로 교사하려고 합니다. 이런 분도 있었고 나중에 나이 들어서 혹시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유를 얘기했어요. 근데 저한테 물어보는데 제가 거짓말이고 진짜 저는 제 이유를 얘기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전 혹시라도 제가 이렇게 배우는 게 학교에 도움이 될까 싶어서 배웁니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교수님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너무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말도 안 돼. 이러는 거예요. 협력을 상상하지도 못하는 거죠. 공동체에서 협력을 상상하지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잘난 척 하려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 학교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거기서 배운 건데 제가 왜 도움이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배울 수 있겠어요? 선생님들이 다 협력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공동체를 경험하기 때문에 이게 공동체라는 확신이 드니까 그 안에서 협력할 수 있었습니다. 나의 자주성으로 공동체를 만들어야 합니다. 협력을 통해 협력하여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사용받을 때 우리는 교회로 사용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저를 써주세요. 이것은 하나님 저를 교회로 써주세요 라는 말과 같은 말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잠언 27장 1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나니. 아멘. 잠언은 분명히 말하고 있죠.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한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협력을 통해 서로가 있기 때문에 더 강해질 수 있다. 더 쓰임받을 수 있다. 광성드림학교에 자녀를 보내거나 혹은 광성드림학교를 진학하기 원하는 학생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공동체로 나아오십시오. 넘어지고 쓰러져도 공동체 안에서 새롭게 일어나고 성장하는 자기 자신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공동체를 통해 강하게 만들고 분명히 사용하실 것입니다. 오늘 광성드림 철학 시리즈 4번째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